국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OTT 업계도 지금 대변혁을 예고 중입니다. 티빙과 웨이브가 올해 내에 합병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초기 우리 토종 OTT들은 다 죽을 거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전 중입니다. 더욱이 스포츠 생중계라는 새로운 영역이 추가되면서 미디어 시장 판도 자체를 바꿀 수도 있겠다 하는 관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OTT 시장은 미국에서 생겨났고 또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전망을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또 우리 시장의 향배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미국 뉴욕타임스가 5개월간 주요 미디어 창업주나 CEO를 거의 다 인터뷰하고 나서 스트리밍의 미래를 전망한 기사가 실렸는데, 이걸 좀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미국 OTT 시장은 지금 한 7, 8개 정도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DVD 렌탈업 하다가 이 분야를 만든 넷플릭스를 제외하면 대개 다 거대 미디어 관련 회사들입니다. 미디어와 결합했거나 혹은 그 일부입니다. 지금 미국 미디어 업계는 이렇게 합종 연행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디어가 계속 진화해 오면서 그 새로운 영역들이 합쳐져 나가는 거죠. 우선 CBS, NBC, ABC 같은 이제 지상파,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가 있고요. 후에 인기를 얻었던 케이블 채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화 스튜디오가 있고 메이저 스튜디오라는 것들, 그리고 신생 OTT까지 이렇게 결합이 된 상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ABC를 인수한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를 내놨고요. 이걸로도 부족해서 지금 팍스 뉴스나 NBC 유니버셜과 손잡고서 훌루라는 OTT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워너브라더스는 디스커버리 채널하고 이제 결합이 됐는데 여기선 맥스라는 OTT를 내놓고 있고요. 여기에 대형 영화 스튜디오인 유니버셜은 피카이라는 거, 파라마운트는 파라마운트 플러스, 아마존은 MGM 스튜디오와 함께 프라임 비디오라는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플 TV 플러스도 있으니까 뭐 10개 가까이 되는 거죠. 최근에 미국 OTT들 성적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2-3개의 OTT를 구독 중이고, 그래도 월 구독료가 $20, 우리 돈으로 한 28,000원, 그러니까 3만 원 가까이 되죠. 이거를 넘어서지는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8개 정도의 OTT 중에서 살아남을 게 몇 개 안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의 강자인 넷플릭스의 경우에 원래 그 광고 없는 서비스 구독료가 월 $15니까 $20 안 넘어서니까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넷플릭스 하나 하고 나서 다른 거 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서너 개씩 했는데 이제 사람들도 좀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경쟁 업체들 지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인데요. 우선 OTT 시장 근처를 살펴보면 케이블 채널들이 그야말로 몰락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케이블 채널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거, 또 인터넷 제공업체로도 가장 큰 컴캐스트가 지난해만 3조 5천억 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디즈니도 비슷한 규모로 알려지고 있고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간신히 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도 뭐 스스로 이익을 낸 게 아니라 HBO라는 인기 케이블 채널 판매를 합친 덕분에 그렇게 됐다고 하고요. 반면에 시장을 만들고 선점해 나가고 있는 넷플릭스와 이 아마존은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40억 매출에 $23억 순이익을 달성했는데, 우리 돈으로 각각 20조 매출에 3조의 이익을 본 겁니다. 아마존도 여러 사업 분야가 있으니까 이 OTT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매출과 수익성이 크게 증가하는 중이라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개 업체가 잘 나가는 이유는 선점 효과, 그리고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제작 비용이 워낙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OTT들이 비용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많은 구독자를 거느렸거나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곳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쟁 구도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구독자 수는 이제 핵심적인 경쟁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독자 수가 늘어날수록 한 명당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예전에 이 OTT 시장이 막 형성됐을 때는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려면은 구독자가 1억 명은 돼야 한다. 뭐 이런 전문가들 분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제작비 같은 프로그래밍 비용이 워낙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2억 명은 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업계 전문가들의 시선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구독자가 2억 명이 넘는 건 넷플릭스하고 아마존밖에 없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훌루를 합치면 그 정도 되는 게 아니냐. 뭐 자산 숫자를 공개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추정이 나올 뿐이죠. 넷플릭스가 2022년 초에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OTT라는 게 그렇습니다. 참 볼 게 없네 하면 바로 구독자들은 구독 해지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넷플릭스 구독자 수가 감소해서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OTT 업체들은 주기적으로 볼 게 없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신선한 대작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 이게 비용 압박의 가장 큰 요인이 된 겁니다. 이 대작들을 통해서 보건 안 보건 선택의 폭이 많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구독 해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넷플릭스의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온 그 삼체 Three Body Problem이라는 거는 회당 제작비가 2천만 달러 300억 원입니다. 회당. 그리고 라이언 고슬링이 나온 더 그레이맨이라는 일회용 영화는 2억 달러 제작비가 들었습니다. 아마존의 최근작 6부작 첩보 스릴러 시타델 같은 경우는 편당 5천만 달러 전체 제작비가 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좋은 사람들이 있죠. A급 작가나 영화 배우들은 큰돈 버니까 좋아하는데 이 OTT 업체들로선 죽을 맛이죠. 넷플릭스나 아마존이 간신히 이걸 감당하고 있는 거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해외 OTT가 전체 제작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체 무슨 시리즈 하나가 200~300억 제작비에 탑스타 1회 출연료가 8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원 없이 넷플릭스 돈 좀 써보는 사람이 A급이다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올해 넷플릭스가 프로그램 비용 뭐 여기에는 이제 영화를 사오는 비용도 있고 제작하는 비용도 있지만 주로 제작비겠죠. 이게 17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25조 원 가까이 됩니다. 아마존하고 디즈니 빼고 과연 이 정도 돈을 감당하면서 경쟁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비용과 경쟁 압박에 시달리는 OTT 업계의 숨통을 터주는 요소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광고 수입이죠. 광고 수입.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업체들이 넷플릭스를 따라서 광고를 보면 구독료를 낮춰주는 저가 버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는 광고 없이 보려면 월 15달러지만 광고를 보는 조건이라면 6달러짜리를 구독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많은 채널도 비슷한 이런 구독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돌파구는 바로 스포츠 생중계입니다.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스포츠 생중계를 OTT를 통해서 보면 신규 가입자를 늘려나갈 수가 있고 또 기존 가입자 가운데도 이 스포츠 중계 시장을 쫓아서 혹은 스포츠 중계를 보기 위해서 이 OTT를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중요한데 넷플릭스는 전통적으로 이제 영화 중심이고 스포츠를 외면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계약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시즌만큼은 NFL 미국 풋볼을 생중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다만 OTT 업체들이 이렇게 우리도 이제 쿠팡 플레이 같은 곳들이 스포츠 생중계 시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티빙도 그렇습니다만 이 중계권료가 천문학적으로 뛰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프로야구를 지금 포털에서 보지 못하게 하고 OTT에서 보도록 하면서 중계권료가 많이 뛰었거든요. 뭐 1년에 한 400억 이상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돌파구라기보단 장기적으로 보자면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키는 비용 압박 요인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미국 시장 전망해드렸고 우리 OTT 시장도 지금 미국 시장하고 비슷한 전개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공습과 이에 따른 디즈니 플러스 등의 등장으로 우리 토종 OTT들을 고전할 거다 하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토종 OTT에서 비교적 히트작을 꽤 자주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CJ 티빙
또 SK 웨이브 결합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엔터와 정보통신사의 결합이다. 여기에 지상파까지 추가된 셈이니까 구독자 수 면에서도 1,000만 명을 넘어서 넷플릭스를 앞지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업체의 생존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나머지 한 군데 정도가 더 생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해외 OTT 업체냐 아니면 우리 토종 OTT 업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다만 이 생존하려는 하나 정도의 이 채널은 스포츠 생중계를 포함해서 얼마나 특화된 컨텐츠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결국 컨텐츠 싸움이 될 거다. 대규모 투자라든가 이런 걸로 넷플릭스라든가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체를 앞설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된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